자, 우리 오늘 162페이지 155번 들어갈 차례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수능 기출문은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하는 거 꼭 습관적으로 가져야 돼. 물론 자, 최근에 이제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출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그만큼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 왜냐면 계속해서 EBS 교재가 그래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악순환이라고 했지. 응? EBS 교재 자체가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EBS 교재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더 어려워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기출문제보다도 EBS 교재를 누가 더 꼼꼼하게 풀었느냐가 영향력을 받아. 사실 항상 교육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어제 그 평가위원회에서 2011학년도 수능 이제 성적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났더니 우리나라 기자들이 무식해요. 기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볼 줄을 몰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옛날에 수능이 쉬웠을 때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공부하나? 생각해봐. 너 대학 들어가면 더 공부할 것 같아? 안 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전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 한 가지 따져보자고. 다른 과목은 난 얘기 안 할 거야. EBS 연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참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그게 만약에 사교육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 봐봐. 자, 1등급하고 2등급 컷은 자, 사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3학년 때 영어 1등급 따는 거는 어려워. 3학년 때 영어 1등급 따는 애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1, 2학년 때 영어 거의 틀리지 않는 애들이야. 응? 왜냐면 재수생 중상위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1등급 밖으로 밀려난단 말이야. 그리고 영어는 고2 때가 최고의 절정기야. 응? 그래도 아마 2학년 때까지는 사실 그렇잖아.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이나 영어를 제일 열심히 공부하잖아. 3학년 때 되면 영어 공부 시간량이나 수학 공부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수학은 그래도 고3 때도 그 시간을 유지하는 친구들을 내가 많이 봤어. 하지만 고2 때만큼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다. 왜? 국영수 공부해야 되지. 자, 농구술 내비 수시 공부해야 되지. 탐구 과목 공부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2학년 때 영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실전 수능에서 1, 2등급을 따는 애들은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자, 2011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 2011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해. 그래서 2010학년도 작년도 수능에 비해서 1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이나 2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이 다 2점씩 마이너스 2점씩 내려갔어. 마이너스 2점씩 내려갔다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 아니야. 만점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줄었고. 작년에 6, 7천 명 나오던 거에 이번에는 1,40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1,400명으로 줄었나? 1,400명 맞다. 1,400명. 1,40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3등급하고 4등급의 경우에는 반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영어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3, 4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야. 자, 2011학년도 수능 외국어 영역이 2010학년도보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성적이 올랐어. EBS 교재에서 봤던 지문을 친숙하게 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야. EBS 연계 효과 없었다. 영어는 있었어. 딴 과목에 대해서는 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딴 과목은 뭐 나 관심도 없으니까. 응? 두 번째. EBS 밖에서 나온 항상 그런 얘기 많았어. 30% 잡는 사람이 성공하다. 내가 항상 EBS 작년 촬영 1년 내내 하면서 올해 1년 내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EBS 교재에서도 고난도 문제 낼 수 있다라고 했지. 응? 전부 다 30%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EBS 교재 안에서 구문독해 관점이나 논리독해 관점으로 정확하게 배경 지식까지 염두에 두면서 소재적인 것을 봤던 사람들은 1등급을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문제 풀고 대충 넘어간 사람들, 그 시중에 어떤 80일 만에 서울대 가자 프로젝트에 나왔던 일부 멍청한 강사들이 얘기했던 거 해석이라도 읽고 들어가라. 해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한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절망을 무너져 버린 거지.
응? 자, 항상 데이터를 볼 때 언론에 보도된 기자들의 말을 믿지 마. 그 사람들 표 읽을 줄 몰라. 표 읽을 줄 몰라. 표 읽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3, 4등급이 실제로 반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그리고 생각해봐. 1, 2등급 애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체감적으로 1, 2등급 애들도 어려웠으니까 반 분위기는 전부 다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지. 하지만 3, 4등급이 어려웠던 시험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나마 그래도 EBS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들어간 애들. 대체로 3, 4등급 애들은 EBS 교재 대부분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응? 안 풀었다고? 뭐 안 풀면 뭐 자기 운명을 우연에 맡기는 거지. 운명은 뭐 장난이고 시련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시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복합 관계사를 마무리할 텐데 봐봐. 내가 왜 복합 관계사라고 얘기했겠어? 응? 왜 복합 관계사라고 했겠어? 이 관계사란 말을 쓸 때는 내가 항상 관계 대명사도 있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면에 자, 또한 관계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 관계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는 뒤에서 그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 중에 우리가 관계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whatever이나 whichever의 경우에는 이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 세 번째. 관계부사가 있지. 관계부사가 있지.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대부분이잖아. 이런 식으로 복합 관계사는 그 문장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관계부사로서도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 자, 155번 들어가자. 자,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구야? cannot fail to. cannot 또 마이너스, fail to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이중부정, 강한 긍정 만들어주는 효과들 잘 염두에 두면서 자, whoever. 자, whoever부터 시작해서 result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 거지. 그치? 자, 복합 관계사로 이어지는 문장이 복합 관계 대명사로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자, try. 노력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전부인데 뭐를? highest result. 최고의 결과지. 가장 높은 결과.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reach a point. 어떤 지점에 도달을 하는데 그 지점은 he started. 그가 출발한 지점보다 앞선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지. 항상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음 달, 다다음 달 또는 3개월 뒤에는 2등급까지 가야겠다, 3등급까지 가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11월 수능에서는 1등으로 가려고 목표를 잡는 사람만이 최고로 높은 목표를 잡은 사람만이 또는 영어로 다 맞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지금 나온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겠지. 어? 뻔한 3, 4등급이 구사하는 전술을 갖고서 자기가 현재 5, 6등급인데 3, 4등급 목표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공부법을 사용해. 그러면 3, 4등급도 안 나와. 항상 여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출발한 지점보다는 앞선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강의를 들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기 위한 거지. 좋은 문장이었어. 156번. 156번. Whatever things go wrong. 자, go. 기억나지? go나 come. get이나 grow, become, turn이나 run.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go wrong. 잘못되다지. things. 따라해본다. 상황, 사정, 주변 여건. 뭐라고 했어? things. 상황, 사정,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리 잘못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컴마 찍고 나갔으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지.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럴 경우 우리는 will handle it. 그것을 처리하고 대처하면 돼. as it comes. 이때 as는 밑에 있는 해석과 다르게 시간으로 하는 게 더 나아. come이 생겨나다 발생하다. 그 잘못된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handle, 대처하게 될 거야. For now. 지금 당장은 우리는 let it happen.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 한 거야? 내가 좀 전에 한 건 해석이야. 해석은 아무 도움 안 된단 말이야. 독해를 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1, 2등급과 똑같은 1등급과 영어 다 맞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똑같은 훈련을 기초 과정부터 제대로 하는 거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어떤 일이 잘못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내버려 두고 미리 고민하지 말란 얘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보통 5, 6등급 친구들한테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단어부터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의 최고의 해결책은 V3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거 지금 당장 해야 돼. V3 하면서 꼭 고민해. 아씨, 어떻게 하지? 난 문법도 약하고, 아씨, 배경적인 지식도 없어서 문제가, 빈칸 느낌 문제가 안 풀려요. 아니, 지금 1등급 싸움에서 좌우가 되는 게 영어 다 맞고, 다 안 맞고의 싸움에서 결정적 승부를 짓는 게 빈칸 느낌인데, 응? 지금 자기가 5, 6등급인데 왜 빈칸을 벌써부터 고민해? 응? 지금은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훈련하고 해석하는 연습.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응? 자, 여기는 뭐야? 미리부터 지레 짐작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자, 157번 들어가서. 자, 157번. 동사 찾아봐. 복합관계사로 이끌어지는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바로 좀 전에 얘기했어. 동사 is지. 그러면 whoever acquired knowledge,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does not practice,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as는 여기서 as if랑 똑같아. 마치 자, 밭은 갈았지만 does not sow,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비유의 전략을 취하면서 어떤 서술 전략이야? 뭐의 중요성이야? 응? 밭을 열심히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 마찬가지다.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 기법에서 근거해가지고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점수가 안 나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들었어. 공부 습관 안 바뀌었어. 문제풀이 습관 안 바뀌었어. 그리고 시험장 가. 그럼 성적은 똑같이 또 나오는 거야. 똑같은 성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기는 강의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 오케이? 자, 158번 들어가서 I haven't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질 않았어. 그러나 자,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상관없이 no matter how랑 똑같지? My belief. 나의 믿음은 완전히 contrary to his. 이때 his에다 동그라미 치고 왜 his를 썼을까? My belief를 대신 받는 거지. 그치? 그의 신념과는 자, 정반대가 될 거라고 했어. deception. 속임수야. as a way of life. 삶의 한 방식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사실상 require.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does는 강조의 does야. 자, infinite practice. 자, infinite의 형광펜치라고 요거는 항상 어휘 선택형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fin이란 단어가 끝이야. 끝 경계야.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우리 뭐 잡는 거야? define. 정의 내리다지. confine, 제한하다고. refine은 뭐야? 정제, 정화, 정수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 definite가 있어. 얘는 뭐야? 명확한, 분명한. 자, 일반적으로 주장, 주제문과 자주 결합하는 강조의 형용사로도 쓰여. definite는 명확한, 분명하냐? 근데 그럼 finite가 있겠지. 얘는 뭐야? fin이 한정된, 끝이라고 했으니까 한정된, 제한된이지. 그러면 infinite는 뭐야? 자, definite과 infinite를 물어보는 문제를 조심하라는 거야. definite는 명확한, 분명한이고 infinite는 뭐야? 무한한 인식? 자, 사실상 출제 포인트에서 낮은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 내가 2004년 정도에 2003년, 2004년 정도에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 레벨은 이 레벨까지 가는 거야. definite는 뭐라고 했어? 명확한, 분명한. infinite는 무한한. 자, 챙겨주는 거 꼭 챙겨주고. 자, 봐봐. 속임수라는 거, 삶의 방식으로 속임수라는 것은 무한한 실천과 denial of self,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거부,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기억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걸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면 무한하게 연습을 해야 된대. 그리고 또 뭐를? 자기의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 정의를 내리지 말래. 그리고 뭐야? 기억력이 좋아야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야 탈로가 나지 않는 거지. 자, 상당히 잔인한 글이었어. 자, 알아두라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37 기초편이지만 158번 같은 소재가 자, 최근 수능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른바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나와. 뻔한 얘기 안 나온다고. 응?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자, 영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성문 시리즈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뻔한 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책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 고급 영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수능은 최근 들어서 자, 그런 상식에 준하는 소재를 안 내. 오케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줄 아는 안목들이 있어야 돼. 그 다음 159번 들어가서 In our life.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텔에 동그라미 치고 텔. 능력과 가능의 표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텔은 세 가지 뜻 외우라고 했어? 세 가지 뜻 뭐야? 했잖아. 세 가지 뜻? 책 예습만 해도 밑에 다 있어.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 뭐라고 했어?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 한 번 더.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 특히 텔의 그 뜻 중에 고난도 빈칸등인 문제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이 텔 다음에 A 프람 B가 나오거나 또는 텔 다음에 A and B 다음에 apart가 나왔어. 그럼 얘는 텔의 세 가지 뜻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 중에 뭐야? 구별하다야. 구별하다야. 특히 이 중에서 고급형 시험 문제에서 위력을 터칠 수 있는 놈은 프람 B를 빈칸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텔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착각하면 함정이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 거지.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낮은 수준 기초과정 속에서도 자 1등급을 위한 기초는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빈칸 읽기 풀 수 있다고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thousands of different things. 이때 different 다양하냐? 수천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can recognize them. 그것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whatever they may be. 이때 whatever they may be. 자, 봐봐. recognize가 동사지. them이 목적어야. 그러면 whatever부터 시작해서 they may be는 them과 whatever 사이에 쉼표가 없다 하더라도 no matter what이지. 양보의 표현이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또는 whatever circumstances. 이때 whatever 밑에다 적어. 자, whatever 여기 관계대명사야, 관계형용사야. whatever circumstances 그 뒤에 명사가 나왔지. 그럼 우리는 그때 이때 whatever circumstances에서 whatever은 뭐가 되는 거야? 복합 관계 형용사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보든지 상관없이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지. 인간의 시각적 능력이라는 게 대단해서 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보는 거랑 똑같잖아. 수천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분류가 시작된 거겠지. 자, 160번. 아예 여기는 no matter where를 썼지? 자, 한 단어로 줄이면 no matter where. wherever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그리고 your ancestor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 what school you have attended 여기에 what school 앞에는 no matter이 생략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다녔든 who help you 역시 마찬가지로 no matter이 생략됐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자, 봐봐. 자, 어디를 가든 조상이 누구이든 자, 학교를 어디 다녔든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든 your best opportunity 최상급의 시선 집중 주장 주제문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회는 라인에 밑줄 치고 뭐 조심하라고 했어. 라인 consisting 어디에 놓여져 있다. 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최근 들어서
응? EBS 교재가 그 난이도를 상승시키면서 중요 수고로 많이 나와. 최고의 기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지. 주변 관계나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번에는 만점자 안 나왔어? 국영수 3개목 다 만점자 나온 게 18명인가 된다며. 10몇 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10몇 명 나왔어. 그리고 그러면 영어, 언어, 수리, 가 만점자 없어? 만점자 있어. 응? 운명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시험은 어려워. 그럼 시험 안 봐? 대학 가지 마? 명심하라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지금부터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사실 이번 시간 시제 들어간다라고 했지, 시제. 사실 시제는 비밀이 있어. 이 시제일 때, 이 시제라는 말, 왜 시제라고 했을까?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응? 시제랑 시간, 내가 지금 벌써 뭐라고 했어? 다르기 때문이야. 응? 자, 시제랑 시간이 다른 거야. 시제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진행, 과거, 미래, 문법상이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자, 실제 시간.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 보자고. 이런 게 있어. She's coming home. 그녀는 집에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제는 뭘 썼어? 비동사 다음에 ing를 썼으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시간은 뭐야? 실제로 의미하는 시간.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시간. 그녀는 집에 오고 있는 중이야. 집에 올 거란 얘기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응? 그 첫 단추가 바로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하면 우리는 자, 시간의 수직선이 있어. 자, 내가 437 강의를 10년도 넘게 강의하면서 10년, 97, 98년 그 정도부터 강의를 하면서 특히 내가 학원에 나온 지가 95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강의를 하면서 시제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수직선들을 많이 그려. 수직선? 수직선? 수평선? 응? 뭐 상관없어 그랬는데 자, 이걸 그려주고 나서 이게 실제로 시간이야. 실제 시간들이야. 응? 하지만 미국 교재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책들도 이제 문법 책들이 다 이런 그림 화살표 그리기 시작하더라. 학원 강사인 교재도 이제 다 그리기 시작하더라. 내가 10년 전에 이미 했던 건데 이게 현재 시제야. 그럼 봐봐. 현재 시제의 특징은 과거도 걸치고 미래에도 한 발짝 걸치고 있지. 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지속 반복이거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일 때 현재 시제를 쓰거든. 이거를 이제 현재 진행형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영어야. 실제로 영작을 하고 에세이를 쓰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재 시제를 쓰고 어느 순간에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될지 그런 게 이제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161번 봐봐. I watch cooking show on television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요리 쇼를 보고 있다야. 본다야. 그럼 잘 봐봐. 자, 오늘 봤어. 내일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다음 주도 보겠지. 자, 어제도 보고 일주일 전도 봤어. 그럼 여기서 왜 현재 시제를 썼어? 이때 진행형 쓰면 이건 어색해. 자, 여기서는 지속 반복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지금 현재가 아니야. 과거랑 미래랑 걸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딸꾹질이 나왔어. 깜짝 놀랐겠다. 봐봐. 숨 넘어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 자, 봐봐. 162번도 마찬가지야.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어. 여기는 과거 시제 썼어.
예전에 일어난 일이지. discovered 밑에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적어. 응? 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지. 자, 봐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거는 지구 탄생 이후부터 계속이야. 응? 몇십억 년 전 일이지. 그치?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갈릴레오 전후지. 갈릴레오 전후지? 그러면, 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거는, 자, 지구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구 멸망까지, 태양이 또 붕괴할 때까지 계속 일어난 일이겠지.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불변의 진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이때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오케이? 느껴? 시제는 외우면 안 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어떤 관념, 시상이 떠올라야 돼. 아, 시를만 쓰는 시상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관념, 느낌,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자, 163번. 사실상 시제가 제일 어려워. 시제는 이해시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영역이라고. 자, 163번. 자, 웬에다 동그라미 쳐? 웬 두 개야, 두 개. 정신 차리고.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한 번 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우리 관계사 할 때 어떤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관계부사 할 때. 자, 앞에 더 타임이나 더 데이가 있고, 그 다음 윌컴 다음에 웬 무식갱이 나와. 그러면 이때 웬은 자, 더 타임이나 더 데이를 꾸며주기 때문에 뭔만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얘는 더 타임이나 더 데이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문장이니까 절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will이 올 수 있는 거지? 올 수 있는 거지? 자, 봐봐. 그러면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 know에다 동사 표시 부여해주고 when부터 시작해서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자, when부터 시작해서 when he will come. 이건 명사절.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will 쓴 거야. 자, 그러나 when he comes. 그가 온다면.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자, 봐봐. 주어 동사 다음에 w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 이때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명사절이 된 거지. 명사절이 된 거지. 그리고 벗으로 또 하나가 이어지면서 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본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 못 쓰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준 거야? 미래 시제를 안 쓴 거지. 자, 현재 시제는 그러면 지속 반복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대신해주는 역할 느끼라는 거야. 특히 요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437에서 이 문장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교재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도가 있게 활용되는 문제예요. 문법 문제 예문으로도 많이 써요. 그럼 봐봐. 자, 그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가 왔을 때 우리는 he will not find. 그는 아마도 자, find에다 동사 표시해주고 us에다 목적어 ungrateful에다가 목적표 오형식이야. 우리가 그가 온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will not의 not과 ungrateful의 on이 마이너스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 만든 거지?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그가 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란 얘기지. 봐봐. 우리가 이중부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맨날 not a without be나 응? 오늘도 나왔지 이거? fail to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전통적인 시험 문제 출제 기법이었어. 최근 수능 어려워졌다고 했어? 어려워졌다고 했어? 단어 학습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다시 잡아주지 않는 한 아무 소용 없다고 했지. 자, 여기처럼 마찬가지야. will not의 저 뒤에
on이 붙는 거야. on이 붙는 거야. 부정의 접두사를 이용하는 거야. 또는 여기에 impossible을 써. 이런 거 쓰고 부정의 접두사로 받아치는 거야. 그래서 단어 공부법도 기본적으로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어줘야 돼. 오케이? 자, 요런 기법, 이중부정의 기법 다시 한번 복습시켰어. 자, 봐봐. 164번. 자, 시제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 자, 어떤 문장의 시간, 실제 시간을 결정을 시킬 때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줘. 하나는 뭐야? 동사의 시제야.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썼으면 얘의 문장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걸치는 현재 시간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 건드린다는, 이렇게 탁 건드린다는 느낌이 더 좋아. 하지만 문장의 시간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장치가 시간 장치야. 여기서 내가 시간 장치라는 포괄적인 말을 썼는데 시간의 부사절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 봐. The day after tomorrow. 이걸 뭐 문법적인 용어로는 부사적 목적격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시간 표현 장치지. The day after tomorrow니까 모레지. 자, 우리는 on business, 자, on purpose하고 똑같아. 사업차. 놀러가 아니야. 사업차. 자, 내일 모레 서울에 간다지. 자, 지금 이 문장은 현재 시제를 썼지만 의미하는 시간은 뭐야? 미래 시간이지. 갈 거란 얘기지. 물론 우리나라 책에서는 이거를 쉽게 얘기해. 왕래 발착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기본 원리는 얘야. 왕래 발착이라는 게 뭐야? 오고 가고 왕래한다는 거니까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가 단독적으로나 시간 장치와 연관이 되었을 때 그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시간이 변형이 되는 거지. 문법상으로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시간 장치가 the day after tomorrow를 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165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when이 주어졌어. 자, 이때 when?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이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문 나왔으니까 명사절이야. When you are introduced to the other persons. 자, 여기서 일단 이런 수동태가 자꾸만 자연스러워져야 돼. 뭐냐면 introduce는 A to B야. B에게 A를 소개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 누구야?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놈이지. 얘가 앞으로 나가서 to B가 되는 거지. B에게 A를 소개하는 거지. 자, 어차피 수동태의 주어라고 하더라도 원래 출신에 나와 있는 조사는 그대로 갖고 가는 게 해석에서 자연스러운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네가 to other person,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상황인데 자, 실제로 의미하는 시간은 미래 시간이지만 현재 시제 쓴 거지.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소개되어질 때 do not offer. 자, 먼저 shake hands, 악수하자고 제안하지 말자는 거지. 그치? unless, 동그라미 치고 they offer first. 그들이 먼저 자, 악수를 청하지 않는 한. 원래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청하게 돼 있대요. 지위적으로 따지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대통령 봐서 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돼. unless도 무슨 부사절이야? 조건의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먼저 청하지 않는 한 악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어. It is not always necessary. 자, not always. 부분 부정 효과 발휘하면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도 나온 거야.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닌데 뭐를? 여러분들이 소개되어졌을 때, 소개받았을 때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악수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란 얘기지.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잡을 거 하나 뭐냐면 첫 번째는 뭐야? shake hands야. 왜 hands를 썼어? 자,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틀려? 이것도 쓰는 경우가 있어. 손으로 흔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쉐이크 흔드는 거니까. 밀크 쉐이크. 밀크 넣고 딸기 쉐이크. 딸기랑 섞어버리는 거 아니야. 쉐이크 흔들잖아. 자, 악수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S를 붙이는 이유는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지. 두 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문법 용어상 얘를 뭐라고 해? 상호 복수라고 해. 상호 복수라고 해. 상호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리를 서로 바꿔 앉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럼 좌석이 두 개 있어야 되지. 이런 S가 붙는 거지. 자, 그 다음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거 조심할 거 우리 잡아놓은 거 있지. 자, 뭐가 있어?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자, 책 보지 말고 나봐. 그치? 자, for fear 뭐뭐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in case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면서 in case 쓰는 거지.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 다음 rest는 뭐야?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야. 부정의 목적이야. so as to나 in order to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 last 다음에 일부 투정사가 나오면 결코 뭐뭐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항상 조심해둬야 돼. 자, 오케이? 자, 166번 fair enough 전체 형광펜칠에. 자, 미드 같은 데를 보다 보면 fair enough, good enough 이런 말 참 많이 써. 자, 기본적으로 enough는 어떤 특징이 있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enough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는 거 많이 들었지? 그럴 때 enough는 분사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부사야. fair enough, sure enough, oddly enough, good enough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뒤에서 후치 수식이야. 반면에 표준 영어에서는 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전치 수식하라고 해. enough money 이렇게 쓰라고 해. 근데 문제는 이게 표준이지만 항상 표준은 표준 아닌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일부분 인정은 해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못 내. 자, 이 경우 문법적으로 낼 수 있는 놈은 누구밖에 안 돼? 자,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출제의 원리를 자꾸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 Fair enough. 괜찮은데? 그런데 How much grain do you have? 자, have to pound through. 이때 pound는 앞발이니까 실은 손이야. 우리가 얼만큼의 나다를, 곡식의 나다를 움켜쥐어야만 하는 거지? In other words,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최근 수능의 특징이지?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just how far is it to the nearest active alien civilization? 자, 얼마 전에 나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생물학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구 말고 다른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행성들을 찾는데도 다른 발견 원리가 지배하는 거지. 여태까지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특정한 6대 원소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별들을 찾았지만 나사의 이번 발표는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의 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 또한 그런 원리에 따지면 외계인의 형상화된 이미지도 많이 바뀌겠지. 자, 어쨌든 자, 괜찮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큼의 나다를 움켜쥘 수 있겠어?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외계의 문명들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1000억 개인가 정도의 은하가 존재한대. 응? 1000억 개. 우리 은하에서도 지구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은하 내부에서도 지구 말고 지구와 똑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태양계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1000억 개 정도가 돼. 그런 은하가.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은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얘기지. 즉 이거는 우주 생명체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냐는 거지. 여기서 그레인이라는 것은 뭐야?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별들이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폰스루라는 단어는 포착할 수 있겠냐는 거지. 왜?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했자 지구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주선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으니까. 생명체의 신비와 관련된 얘기 기억을 해두고 거기에 enough 봐봐. fair enough, 괜찮아라는 표현,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이 분명히 sure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oddly enough. 정말 이상한 점은 자, 특히 sure enough하고 oddly enough는 내가 EBS 출연한 이래로 EBS 교재에서 쏟아지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거기에 하나 더. 얘는 뭐야? 이때 굿은 착한이나 좋은이란 뜻 또는 상품이란 뜻, 이익이란 뜻 말고 충분하다란 뜻이 있어. 자, good enough.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될 거야. good enough도 챙겨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로 내려가 봐. how far이 거리 개념, how long은 기간 개념, how often이 빈도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굴까? how soon이야. 그 일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절대 영어에서 how fast를 안 쓰는 거야. 우리말로는 얼마나 빨리 끝내라고 할 때 fast가 떠오르지만 영어에서는 뭐? 그 일을 언제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soon 별표쳐. 이런 것들은 토익 같은 데서도 많이 내는 문제야. 자, 그 다음 167번. 자, 요게 이제 자 오늘 시제의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You must get the effort with one arrow. 화살 하나로 사과를 맞춰야만 해. If you fail. 조건의 부사절 또 나왔네. 이게 437의 위력이야. 중요 문법을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거지. 자, 네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if you will fail로 쓰지 않았다는 거지. 실패하면 my soldier, 내 군인들이 shall에 왠지 모르게 동그라미 쳐. Kill the boy before your eyes. 네가 보는 앞에서 그 꼬마를 이때 shall. 자, 보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사랑했던 순간에 아마 will과 shall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shall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항상 우리는 I will, you will 뭐 그렇게 will만 기억을 해. 왜 그래? shall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shall이 왜 완전히 사라졌어? 자, let's로 시작하는 명령문에는 let's로 시작하는 명령문 뒤에 부가 의문문을 쓸 때는 shall이 쓸 수 있는 거지.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자, 부가 의문문에서 이거 써.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본 적 있지? shall dance. 영화 제목이기도 했어. 이제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거 쉐리 댄스 알 수 있는 애가 거의 없겠다, 야. 알아? 어떻게 알아? 몇 살 땐데? 자, 쉐리 댄스. 영화 제목이었잖아. 그러면 쉐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쓰는 거지. 쓰는 거지. 그치? 자, 하나 물어볼게. will과 shall 중에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솔직히 음성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에서는 shall이 좀 더 강한 억양을 느껴지는 것 같지. 근데 사실은 will이 더 강해. will이 강해? will이 강해. 왜? will은 독립적으로 명사가 됐을 때 무슨 뜻을 가져?
의지, 의사,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 유언장 같은 뜻 같지. 그러니까 will이 더 강해.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게 있어. 자, 평서문이라는 놈이 있어. 평서문에서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1인칭에서는 1인칭이 누구야? 나지? 우리지. 1인칭에서는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내 의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will을 쓰는 거야. 응? 자, 여기는 will을 써. 반면에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shall을 써요. 응? 자, 봐봐. 자,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위에 게 친숙해, 아래 게 친숙해. 위에 게 친숙하지. 둘 다 맞아. 둘 다 써. 언제 shall을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봐봐. 얘는, 자, 예상이나 예측이야. 옛날에는 이런 미래를 단순 미래라고 했어. You will die, you will die. 해봐. You will die, you will die.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언젠간 죽겠지. 근데, 봐봐. 얘를 우리는 의지 미래라고 해. 의지인데, 누구의 의지야? 자, 말하는 나의 의지야. 말하는, 자, 봐봐. 1인칭, 2인칭, 3인칭은 주어가 각각 다른 거지. 하지만 평서문에서는 누가 중요한 거야?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얘기를 하지? 스피커가 중요한 거야. You shall die. 따라해봐. You shall die.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shall die.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shall die. 이렇게 따라해야 돼. 봐봐. You will die는 넌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만 you shall die는 자, 화자인 나. 화자가 말하는 사람 나지? 내 의지가 삼투압돼서 I will kill you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야. 그럼 물어보자. 3인칭에서도 shall 쓴다고 했지. 3인칭에서도 shall 쓴다고 했지. 자, 그러면 3인칭에서는 어떤 식으로 써? 이 경우야. 자, he shall을 썼을 때 봐봐. 평서문에서는 내가 중요해. 말하는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1인칭에서만 will을 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자기는 감추는 거야. 주어 속에 숨어버린 거야, 화자가. He shall have this book. 자,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어떻게 바꾸나 봐. I will. 나의 의지는 그에게 this book. 이 책을 갖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왜 have야? 기부지. 이 책 내가 갖게 해줄게. 도둑질이라도 훔치든 나의 의지지. 자, 화자인 나는 1인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2, 3인칭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평서문만 있는 게 아니지. 또 뭐가 있어? 쉐리 댄스. 의문문이 있지. 자, 평서문에서는 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자, 1인칭인 화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의문문은 자, 화자가 아니라 의문문에서는 누가 중요한 거야? 고려청자의 청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히어로가 중요한 거지. 히어로가 중요한 거지.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듣는 사람은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놀러 가자. 걔가 이 계획에 참여해도 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만 쉘이 되는 거지. 아유, 내가 실수했다. will과 shall 중에 누가 강하다라고 했어? will이 강하다라고 했지? 그치? will you를 쓰지. will you를 쓰지. 반면에 나머지는 shall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거기에서만 will을 쓰는 거고 의문문에서는 상대방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만 will을 쓰는 거야. 왜 쉘리 댄스인지 알겠지? 응? 자, 쉘리 댄스. 자,
상대방이지만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어가 누구야? 1인칭이지. 1인칭이지? 그치? 그러면 will it dance today 하면 오늘 우리 춤출 거야? 춤추는 계획 있니? 라는 예측이 되는 거지. 자, shall은 자, 어떨 때 중요하다? 의지미래일 때. 평서문에서는 1인칭, 의문문에서는 2인칭에서 shall을 쓰고, will을 쓰고, 나머지 경우에서 shall을 써가지고, 화자나 청자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미래를 쓸 때 shall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둬. 그럼 봐봐. 네가 만약에 화살 쏘는 거 실패하면, my soldier. 내 군인들을 시켜서, 자, 나의 의지지. my soldier는 엄밀하게 하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지. 내 군인들로 하여금, 자, 그 꼬마를 죽이게끔 내가 시키겠다는 거지. 자, shall 다시 한번 조심해. 의지미래. 자, 평서문에서는 화자가, 의문문에서는 청자가, 평서문에서는 스피커가, 의문문에서는 히어러가 중요하다는 사실 염두에 두고 자, 그다음. 자, 168번. 168번 봐봐. His book. 그의 책.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상의 대조지. 예전에는 그에게 tiresome. some은 자, 능동형 형용사 전미사야. 거기 나오지? 지루하게끔 만드는, boresome, 실증나게끔 만드는, wearisome, 성가시게끔 만드는 이런 느낌을 줘줘야 돼. some에다 동그라미 치고 능동형 전미사라고 적어두고 그러면 예전에 그에게 엄청나게 지루하게 여겨졌던 그의 책이 Him still now? 시간상의 대조기법이야. 지금 마치 old friends, 오랜 친구처럼 여겨져서 그는 part가 동사가 되면 헤어지다지. depart는 출발하다. partial은 부분적인, 편파적인, impartial 무슨 뜻? 책 보지 말고 공정한, 객관적인. 지금은 헤어지기도 싫은 최고의 절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처럼 여겨졌다는 거지. 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영어도 이제 이래져야 돼. 169번까지 하자. 유스트는 자, 우리 미래에서 단순 미래, 예전 예측뿐만 아니라 의지 미래, shall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라고 얘기했고,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상의 대조 효과라면 would는 자, would는 will 친구잖아. will 친구잖아. 그래서 would의 첫 번째 용법이 뭐야? 고집 will의 과거로 예정 예측을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따라해본다.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한 번 더.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신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가 would not come. 자,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우드가 고집이야.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일화에 대해서 기억날 거야. 알렉산더는 had to go and see him. 가서 그를 만나야만 했어. 알렉산더는 그리고 found. 발견을 했는데 몇 형식? found 동사. 힘이 목적어 라인. 기억나지?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마주치는 오형식은 목적어 뒤에 동사 출신의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더 많이 본다라고 했어. 알렉산더는 바이주타브. 자, 뭐를? 자, 통 옆에, 물통 같은 거지. 물통 옆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enjoying the sun. 이때 enjoying 누구? 일광욕, 햇빛을 즐기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 그렇지. 어? 자기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제왕이니까 부탁할 게 있냐라고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얻고 싶었는데 진짜 좋은 말 뭐라고 했어? 응? 햇빛 가리니까 비켜. 이 말을 했다는 거지. 자, 다음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특히 현재 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시제의 비밀. 이게 첫 시간이었어. 시제는 외우려고 들지 말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꼭 기억을 해. 다음 시간에 아마 현재 완료고 현재 진행형을 하면 시제는 마무리가 될 거야. 자, 고생했어. 화이팅!